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우선 최정희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이제 시작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조례 준비하시고 심사숙고하셨는데 저희들이 준비 미비했던 거 최정희 의원님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이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순환경제 통계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와 8조에서 순환자원 품질 인증 제품 우선 구매 및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 제10조를 통해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24년 10월 21일 최정희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계보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순환경제 통계조사 및 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우 의원님. 네, 최정희 의장님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최정희 의원께 여쭤볼 게 아니라 실행은 이제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검토 의견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또 내용이 되어 있냐면 의견에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요약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오케이. 네, 제가 죄송합니다. 검토 일환을 우리 최정희 의장님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최정희 의원님보다는 집행부
의원님한테 좀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순환 경제에 관련된 부분 전환 촉진 조례안이 발표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적용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 같이 한번 현장도 한번 같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다른 제 생각이 더 있으실 거고 제 포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과장님 뭐 이런 제 순환 경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준비하시는 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마이크.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제가 지각을 좀 하게 돼서 이렇게 의원님들 의사 진행에 좀 이렇게 잘못된 점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환경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될 그럴 지금 시대 상황이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재활용품도 이렇게 다시 이제 새로운 그 제품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일회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폐기하는 게 아닌 다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그런 재활용 현대화 사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음식물 폐기물이나 뭐 이렇게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도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혼합 사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든지 하는 그런 음식물 처리장의 현대화 사업도 같이 이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제로. 네, 이상입니다. 방법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최정희 의원님이 지금 제정하신 조례안을 저거하셨는데요.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순환 경제에 관련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조례를 만들어 놓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고 방법을 수시로 또 우리 최정희 의원님하고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분은 제가 최정희 의원님한테 질의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조금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된 부분 과장님 멘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린 거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 우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순환경제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지혜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율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추가하고 안 제4조의 활성화 추진 계획의 수립, 시행 등의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제목을 민간 확산 지원 등으로 변경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의 시민참여 활성화 지원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제4조 활성화 추진 계획의 수립 시행 등 및 제10조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된 바 해당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24년 10월 25일 강선영 외 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명시하였고 민간 분야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와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아울러 시민들로 하여금 일회용품 사용 및 발생량 줄이기 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의 변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예고기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실무를 처리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요. 우리 강선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의견 청취 중에 이제 좀 몇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 의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냐면 제 의원님들이 괜찮으시다고 하면 뭐냐면 잠시 정의를 하고 의견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최종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강선영 의원님 오실 때마다 자꾸 수정 가결을 해드려서 죄송한데 우선 이 부분은 조금만 저희들이 제 내부적으로 조금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해진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입니다. 정해준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중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0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캠페인, 제2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일회용품 없는 날 지정 운영, 제3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민 모니터링 사업,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울러 같은 조 제2항 중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구축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에 의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신설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제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균, 권한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오봉구, 최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 3조에서 5조까지는 시장 및 입주자 등의 책무와 함께 층간소음 방지 시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제 6조부터 7조까지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안제 8조에서 9조까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활동 등에 관한 지원 및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 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24년 10월 23일 주서일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여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위원회의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조 의원님. 예, 김조현입니다. 저 이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 관리위원회랑 상충이 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층간 소음과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는 별도 구성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에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제7조 위원회 업무와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그러면 업무를 여기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이제 그 소음 이제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업무를 다루는 거는 같은 업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는 층간 이제 각 아파트에 있는 층간 관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
그쪽에서도 그 분쟁이 다뤄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됐을 때 그 최종적인 단계로 그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최종적인 그 단계로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그런 어떤 그 소음 피해를 지금 해소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질의드린 취지는 그 현재 중앙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그 층간소음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소음에 대한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질의한 거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재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 경기도로 올라가면 여기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경기도로 웬만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최대한 제재적인 법적인 가해를 가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 방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못 올라가면 그 위에까지 상위에까지 위반이 하는 거고 그걸 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물론 좋은 조례인데 현재 이제 현 정책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과장님 이 부분에 관리위원회가 되면은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한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저희 시의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은 안 되고요. 지금 자체 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조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정이 안 되면 결국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1차적으로는 저희 의정부시에서도 이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희 그 분쟁 조정위원회를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은 중앙에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도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어떤 그 단계별로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린 이유 뭐냐면 공동주택 내부에서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위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 감정이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지금 7조가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것 같은데 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그 공동주택 내부에 이제 동대표들이나 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뭐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그 시 집행부 내에서도 충분한 지침 내용들을 전달해서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나름대로 그 세부적인 기준은 그 공동주택 표준 관리 규약 준칙에 내용이 좀 상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관리 규약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이계우 의원님. 네, 저도 집행부에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조례는 만들어 놓으면 과연 얼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입장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지금 다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방송이 매일 방송합니다.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인하여 지금 피해가 많이 있다. 근데 그거를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도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이제 그런 방송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권장을 해놓고 아이들의 걷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때 분쟁은 과연 어떻게 할까? 그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싸움도 일어나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과연 이걸 조례로 묶어놨을 때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조례가 없어도 뭐 아파트에서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분분하잖아요. 근데 과연 조례가 생겼을 때의 상황 과연 어떨까? 정말 바뀔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매트를 깔고 이제 뭐 선전하잖아요. 매트도 깔고 실내화도 신고 이래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참 서로가 이 조례를 묶어놨을 때 대책이 과연 딱 부러지게 있으면 괜찮아요. 아까 우리 김지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가기 전에 분쟁이 이 감정의 싸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법적으로고 뭐고 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보조금을 또 지원해 준다. 그럼 보조금의 제한도 이렇게 되면 애들 있는 집마다 다 보조금을 제한해 줘야 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좀 보조금의 제한은 어떻게 할 건가 보조금을 준다고 지원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집행부에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그 지원 기준은요. 네. 저희가 별도로 이거하고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네. 저희가 매년 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 사업을 할 때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그 네, 아파트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점을 좀 주려고 하는 그 보조금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 보고서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게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곳에는 대부분이 연령층이 높아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 애들이 많이 있는 곳에 과연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에 대한 핵심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우수하게 공동주택을 운영한 곳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근거를 마련한다. 이게 좀 맞는지. 저는 지금 이게 소음이라는 게 뭐 다른 소음도 있지만 애들 소음이 제일 많거든요. 뛰는 게. 근데 뛰지 말라고 제가 우리 위층에는요. 밤이 12시고 뭐 1시고 그냥 무작위로 뛰어요. 근데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아예 걷지도 못하게 너 체중이 무거우니까 걷지도 마. 살살 발뒤꿈치 걸어 이러는데 이게 과연 조례의 효과성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보조금을 어떻게 제한해 줄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있는 데는 매트를 다 깔아준다. 이러면 저는 참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거 저는 되게 이제 이 조례를 제가 이 조례를 다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이거 저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라. 그러면 우리 조세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의원님. 서로 간의 갈등의 민원을 해결할 문제점들을 나타났을 때 이런 분쟁의 최종까지 얘기하지만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조례고요. 아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했는 대로 조례로는 큰 틀에서 정해놓고요. 아마 시행규칙이나 규칙을 통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내려보낼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먼저 이제 쉽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한 공동주택에 관해서 보조금 내려보내신다 하는 것도 조례로는 저희가 담을 수가 없어서 시행규칙이나 자기네들이 이제 규칙성을 통해서 이렇게 담아놓을 예정입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조례는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의 방지를 위한 조례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안에는 네. 큰 틀에서는 그냥 보조금만 원래 보통의 조례들은 큰 틀의 조례로서 보조금만 지원하도록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훈령이 있습니다. 의정부 시에도 거기에 따른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여튼 저는 좋은 조례안이라고는 참 이게 상대적으로 서로 피곤한 조례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조례를 묶어서 또 거기에 충돌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상대는 어떻게 또 이 문제를 모색해야 되나. 결국에는 이사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조례가 꼭 필요하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요,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방의 효과지 사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목적의 취지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잘하시는 분들의 계속 동료를 통해서 우리가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쟁 조정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 큰 틀만 제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 아래에는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아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좀 정해놓으려고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저희가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뭔가에 방지하고 뭔가에 할 수 있는 것들의 거리를 좀 해줘가지고 거기 그들이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층간소음 간의 분쟁이 좀 더 없어지고 좀 더 지역 주민 간에 좀 더 화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의 이런 목적과 취지가 있다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하고요. 저는 대한민국 엄마로서 애들한테 너무 제재하는 게 과연 맞는가? 또 의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엄마로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엄마라고 생각을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꼭 층간 소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줘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질의를 가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김재윤님. 예, 김조일입니다. 지금 아까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6조를 보면은 시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강행 규정도 아니고 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이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저도 이제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해봤지만 지금 관리위원회 만약에 성립이 되면은 의원에 대한 비용도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되는 단지도 있다 보면은 지금 이걸 시에서 과장님,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위원회 만약 위원회로 구성이 되면 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이제 이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그 정해야 될 사항은 이제 별도의 시행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원 사업을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어떤 그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를 해서 이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예산이 뭐 또 들어가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뭐 여튼은 중요한 건 이제 공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공동주택에 있는 단지가 과연 관리위원회를 얼마나 많이 운영할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실효성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규제라고 한다면은 이게 생활에 대한 생활 규제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조례가 이제 강행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규칙 우리가 이제 서로 조심하자라는 부분의 취지인 조례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게 과연 조례로서의 어떤 그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라면. 근데 이미 이제 6조 조항에서 설치 운영을 공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동주택에서는. 그러면은 과연 조례는 있지만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엄밀하게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공동주택 그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층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의무적인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이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지금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강행 규정이 지금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아파트 지금 의정부에서도 지금 의무관리 단지 700세대가 이제 69개 단지가 있는데 그동안 한 30개 단지가 지금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나머지 43개 단지도 이제 곧 이제 법의 시행에 따라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좀 이 조례도 그 법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게끔 지금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700세대 미만의 가구 수에 대해서는 공고 조항이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요. 700세대 미만. 의무 조항은 700세대 이상을 아까 말씀하신 거고 7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본조례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예, 그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700세대 이상이 아닌 7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차피 강행 규정으로 가는 700세 이상은 당연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층간에 대한 그 위원회에서 그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700세 미만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700세대 이상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거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700세대 이하인 아파트도 이 조례를 통해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하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공고사항이잖아요. 공고사항이니까 공동주택 7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자들이 안 받아들이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공고사항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이제 뭐 내용은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하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범구 의원님. 네, 참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가 하는 것은 사실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뭐 강제 조항을 띈 조례가 만들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도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는 건 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뭐 아무리 중개를 한다고 그래도 본인들이 해결이 안 되면 뭐 사법기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강제 조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힘은 없는 거죠, 과장님. 아니, 저희가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조금 문제점은 서로 말씀하셨지만 제 의견은 조금 전에 700호 이상은 지금 법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700호 이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고라도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공고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 의견 말씀하실 부분 계신가요? 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빈집정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이기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칡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7조에서는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홍보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빈집정비조례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24년 10월 28일 김지호 외 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내에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정비를 통한 관리 또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 또는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빈집에 대한 정비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해당 업무에 대한 위탁의 근거도 마련하여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봉구 의원님. 네, 정말 좋은 빈집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조례를 이렇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하나 이제 문제가 제가 그 TV에서 뉴스에서 좀 보고 그랬는데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 빈집을 우리가 시 예산으로 그걸 철거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받아야 철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하든 우리가 뭘로 이용하든 이용할 수가 있는 조건이 맞아야 빈집 철거를 하고 있는 걸로 다른 지자체에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빈집을 헐어서 다른 곳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빈집 철거 3년 이상 공공용지 문화여가시설 뭐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한 구간만 지금 가능한가요? 예, 제가 간단히 답변하고 추가적인 거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빈집 관련된 부분은 저도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의정부 관내에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방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오봉구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게 카페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고 고민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제7조 같은 경우에 빈집 관리가 가장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봉구 의원님의 이제 지역구 내에 이런 빈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범죄 예방이나 사후 예방을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빈집이 뭐 그걸 헐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쭉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에 경비가 들어갔을 때 땅은 살아 있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 과에서도 좀 그게 필요하긴. 후속 조치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철거하는 데는 경비가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는 없고, 땅 주인은 내몰래라고 하고, 또 우리가 보기는 안 좋으니까 철거는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땅은 철거를 해도 땅은 그 집 주인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빈집이 관내 지금 99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빈집이 계속 지금 재개발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저희도 매달 실태조사를 통해서 빈집 현황과를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빈집에 대한 사항은 그 공공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건물 소유자한테 동의를 우선 받아야 되고요. 3년 이상 공공 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수라든가 보강을 통해서 그걸 이제 쓰고자 하는 해당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걸 3년 이상 활용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이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가 활용할 거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지를 좀 충분히 좀 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좀 철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주차장이나 다른 기타 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그 복지 관련
그 시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늦었지만 하여튼 좋은 거니까 잘 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한나, 오봉구,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신설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 가설 건축물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 건은 2024년 10월 25일 이계옥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된 가설 건축물의 대상 범위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휴게시설 등 설치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휘원 걷고 싶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걷고 싶은 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8조에서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통폐합, 폐지 등의 시정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그 기능이 유사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운영,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교 의원님. 네, 지금 이게 5개 광고물 아니 5개 아니. 네? 그거는 주택가 거.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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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의 지금 제 위원회가 지금 회의 개최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2016년도 9월에 1회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건가요? 자동 폐지? 아니, 조례는 폐지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만. 그러니까 위원회가 폐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전에 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와서 좀 의견 조율이 필요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전혀 조율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진행하셨을 때는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죄송한데 국장님이 좀 챙기세요. 그 판단이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 좀 가볍게 봤는데요. 그 임의로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며 불법 광고물 수거에 대한 시민 수거 보상제를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 계획 및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상위 법령의 이임 범위에서 5개 광고물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의 불법 광고물 정비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별표 2를 삭제하고 시민수거 보상제 지급 대상 범위, 방법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이임 범위에 따라 안 별표 1의 5개 광고물 이행 강제금 부과 상한선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 영향평가, 사전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 기한 또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 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에 제출하여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 보상제 운영 방안을 정비하고 5개 광고물 이행 강제금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민 수거 보상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 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5개 광고물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이행 강제금에 대한 시민 부담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님. 예, 김조일입니다. 지금 시민분들은 이제 실비 보상제 5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실비 보상을 이제 받는 금액이 과장님 이제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얼마 정도 주는 거죠? 현재 이제 한 맥시멈 30만 원 1인당 맥시멈은 30만 원까지 돼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전체 예산에 그 지급할 금액을 아예 이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다 보면 그걸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20만 원 범위까지 그렇게 그럼 생각하고 총 있습니다. 예산 금액으로는 한 1억 정도, 아니 1억은 얼마 정도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한 3억인데요. 3억인데 1억 정도 주는 한 맥시멈을 저희 한 1억 5천까지 지급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뭐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점점 그 실비 보상제가 더 줄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분들 중에도 그렇게 이제 그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서 경제적인 일부 그 뭐 생활을 하는데 그걸로 이제 다 영위는 안 하겠지만 보탬이 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 의정부시의 지역 특성을 좀 감안해서 그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시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입금 자체가 매년 2억씩 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일체 전입금 자체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예산은 자꾸만 이제 고갈되는 상태에서 1년에 3억씩 나가다 보면 지금 이제 그거 3억 쓰는 거는 2, 3년이면 그냥 다 소진되거든요. 사실 지금 들어오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지금 31개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저희 시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고요. 한 6개 시군은 전혀 이런 지급을 안 하고 그다음에 맥시멈 한 1억 5천 저희가 3억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정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만큼 이제 반대로 이제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다기보다는 의정부시가 그만큼 재정 자료도 낮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시민들 중에도 이런 이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완전한 경제적 영위는 아니지만 이걸 일부 이제 보탬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시와 시민들과의 어느 정도 합의점에서 이제 저는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제
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감소하게다 보니까 같이 이제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뭐 급감하게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의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에 대한 그 어떤 현장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줄면은 또 여러 가지 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걸 또 그 전문적으로는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일부 금액을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도 같이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좀 추가 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다 그런 거 다 좋은데요. 우선 전체적인 5개강 건물에 관련된 불법 5개강 건물 현수막에 관련된 부분의 원인적인 부분부터 좀 밟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젓이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뭐냐면 게릴라성으로 현수막이 막 붙고 또 버젓이 접었다가 거기다 이제 도로 난간이나 가드레일에다가 다 묶어놨다가 다시 영락 없이 금요일 저녁이면 다시 설치하는 부분, 벽에 스티커 갖다 다 붙여놓고 하는 부분들, 저희들은 그거를 제거하고 그거를 뭐냐면 처리해서 뭐냐면 하시는 분들한테 탄력적으로 그 보상금을 드리고 있는데 버젓시 의정부에서는 불법 현수막이나 불법 광고물 부착물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시간대나 모든 부분을 피해가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조금 관심 깊게 보셔야 될 부분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하는 걸 갖고 뭐냐면 돈을 지급하는 것만큼 원인자한테 이 부분의 원인자 분담금을 분명히 징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현수막이 어느 정도로 지금 붙어 있는지 의정부가 무법지대인지 모를 정도로 과감하게 부착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과장님이나 담당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노력해도 뭐냐면 그 부분들이 지속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법망이나 그 관리 절차를 뭐냐면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뭐냐면 자행되는 부분들은 조금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뭐냐면 현수막이나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 지역에서 뭐냐면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든 뭐냐면 시민들이 바라보셨을 때에는 뭐냐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 현수막이나 모든 부분들이 좀 뭐 또 이제 장소가 잘 적어돼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교통이나 신호, 건널목에 관련된 차선 흐름에 관련된 방해가 되는 부분으로 이제 그 개첨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부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원인자에 관련된 원인 부분을 철저하게 방제하는 게 뭐냐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또 관심 깊게 가져주시고요. 계속 현수막이 부착되는 부분이 의정부가 다른 그 기관들이 그 업체들이 봤을 때 만만한 곳이라고 판단되지 않게끔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말씀하실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권역동에서 이제 단속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금토일 의원님 말씀대로 맞아요. 이제 금요일이 오후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토요일은 진짜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저희 그 권역동에서 사실은 나가서 뛰지 않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 나가서 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노점상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 안에 그걸 포함은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해라. 뭐 이런 상황인데 그게 저는 무서워서 그 과태료가 무서워서 불법 현수막 못 걸게 하는 게 뭐냐면 맞다라는 거. 원인 자체를 뭐냐면 차단하는 게 맞다라고. 네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또 이제 12월에 회의를 해서 권역동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잘 조절을 해서 내년에는 과태료 부과도 좀 강력적으로 좀 하고 그래서 아예 원인을
차단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권혁동 부분 얘기하는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권혁동한테 넘길 부분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부분들 보고 뭐냐면 주말에 업무- 근무하라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원인적인 부분을 제 차단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말에 단속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과태료가 무서워서 뭐냐면 이제 현수막 걸조차 생각을 못 하게끔 만든다고 하면 그 현수막 걸 이유가 없습니다. 만만하니까 거는 거거든요. 낼만 하니까. 이제 그 업계에 관련된 이제 룰을 보시면요, 현수막 제작 업체는 뭐냐면 그 부담금까지 다 감수하고선 대행하는 겁니다. 그 원인적인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4년 11월 24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증명 발급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감면 내용과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여 재난재해 발생 지역의 시민과 국가보건 대상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7조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재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감면 내용과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 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위임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내용과 대상을 구체화하여 재난 발생 지역의 시민과 국가보건 대상자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 의원님. 예, 김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수수료가 얼마에서 얼마로 지금 상향되는 거죠? 수수료는 상향되는 게 아니고요. 상향 규칙에 3,000원으로 아예 박혀 있었는데 상향 규칙에는 금액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3,000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3,000원으로 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였습니까? 그 전에 3,000원 냈습니다. 그 전에 3,000원인데 바뀐 게 얼마냐고요? 아니 바뀐 것도 3,000원입니다. 규칙에 3,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규칙에서 이제 3,000원이라는 금액을 제외하고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규칙에 3,000원 받던 거를 이제 규칙에다 3,000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원에 3,000원으로 정했다. 예.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그럼 위반시킨 거네.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증액되는 일은 없죠?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식품위생 관련된 종사자인 경우는 보통 식당이나 식품 제조업체 좀 이렇게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증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이런 부분들도 정책에 잘 검토하고 그 어떤 그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장 예. 실무에서도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중로 1-15호선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중로 1-15선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9월 승인된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입주민 및 인근 녹양동 거주민들이 이용하는 양주방향 녹양로 주간선도로에 대하여 도로 폭을 당초 20m에서 27m인 구간을 22m에서 32m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의 도로 이용 편의 향상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실시한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이후 8월 9일부터 23일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입안 요청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 후 11월 중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오봉구 의원님. 네, 수고 많습니다. 중로 1-15선이 위치가 어디 정도지? 그 전파관리소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전파 우정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양주 넘어 예, 양주로 가는 남방리 3호 예, 녹양로입니다. 녹양로. 녹양동에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의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중로 1-15선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감욕에 따른 도로 중 주간선 도로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도로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 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의 폭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대로 3-13호선부터 양주시로 이어지는 중로 1-15호선을 대로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정부 우정 공공택지지구 조성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을 처리 가능하게 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구역 내에서 포함되는 도로는 아니지만 지구 외 도로 개설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바 택지지구 준공 시점에 맞춰 해당 도로도 개설될 수 있게 사업 진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도로 이용 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중로 1-15호선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 건 상정 후에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택시 쉼터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버스 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택시 쉼터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낙양동 소재 택시 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 등으로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택시 쉼터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택시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낙양동에 위치한 의정부 낙양동 택시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택시 운수 종사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택시쉼터에 대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동의안의 법적 문제점이 없고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하며 택시 쉼터 운영은 택시 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본인의 진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간 선정 시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해야 할 것이며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중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쉼터 운영 목적의 적합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호 의원님. 예, 김조일입니다. 자, 과장님. 그 지금 현재 그 위탁하는 업체가 어디죠? 비영리법인이? 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이고요. 저희 경기 중북부 지부입니다. 중지부 지부죠. 그러면은 뭐 내년도에도 그쪽 업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실은 저희가 그 예. 과장님께서 검토 의견에서 그 선정에 대한 그 투명성을 그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 지부가 물론 이제 택시 이제 지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업체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공개 모집이라는 게 조금 그 결이 안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들어오는 업체에 이렇게 한계성은 있기는 하나 일단은 일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요. 한계가 들어왔을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좀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업체 그 한정되다 보면 저는 고이면 썩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적과 계획대로 비영리법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자꾸 왜냐하면 이게 그 자원순환센터 마찬가지고 위탁 용역 업체가 최소한은 10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쓰레기 수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정말 그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객관적인 비영리 말 그대로 그 취지에 맞게 비영리 법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그 취지에 맞게 그 공개 모집을 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의뢰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택시쉼터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정일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자원순환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자원국장 전조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농업과 소관 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농업인이 자립 영농 촉진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우리 시에 부담 지시된 1,000만 원을 출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 건은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 시장에 제출하여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우리시의 출연금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1천만 원으로 농어업을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혁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21년부터 25년까지 지금 그 출연금이 똑같아요. 기금이.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인들은 어떤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아, 네. 네. 특별한 민원이 없었으면 네.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